자동차만큼 우리 인류에게 영향을 끼친 발명품이 또 있을까? 일상, 여행, 취미 등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자동차를 제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자동차가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고. 자동차 인구가 늘어가는 만큼 교통사고도 많아져 전 세계적으로 한 해에만 약 120만 명이 목숨을 잃고 약 5천만 명이 부상을 입고 있다. 물론 자동차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연구는 계속되어 왔다. 1959년 인류 최초의 안전벨트가 자동차에 장착되면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은 자동차의 안전성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다. 충돌이나 사고에서 운전자와 탑승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안전벨트뿐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연구 개발됐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하는 안전장비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자동차도 점점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가 꿈꾸는 자동차는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빠르고 쉽게 데려다주면서도 안전한 자동차.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운전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똑똑한 자동차 시대가 오고 있다. 그 첨단 과학의 세계로 달려가 보자.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자동차들. 하지만 수시로 막히는 도로, 울려오는 휴대전화, 갑자기 끼어드는 자동차 등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안전은 항상 위협받고 있다. 전문 조사에 따르면 추돌 사고의 75%는 시속 30km 이하일 때 발생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순간에도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자와 자동차를 지킬 수는 없을까? 그래서 응급 브레이크 시스템이 개발됐다. 이 시스템은 어떤 상태에서 작동되는 것일까? 시티 세이프티는 항상 켜 있습니다. 이거를 수동적으로 끄거나 켜거나 할 수 없이 항상 시동만 키면 켜집니다. 예, 이거는 필요한 안전장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편의 장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동만 키게 되면은 운전자가 신경 쓸 거 없이 조작을 안 해도 맞습니다. 자동으로 된다. 맞습니다. 예, 제가 10km를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앞차와의 거리가 급격히 줄어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차량의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작동시킨다. 특히 정체가 많은 도심에서 유용한 시스템으로 차량 앞에 부착된 레이더 시스템이 교통 상황을 파악하여 앞차와의 거리가 일정 이하로 줄어들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차량을 완전히 멈추게 한다. 실제 운전자가 느끼는 안전성을 알아보기 위해 경력 40년의 운전자가 직접 체험해봤다. 시티 세이프티 기능이 작동을 해서 그 운전자께서 이제 부주의로 인해서 브레이크를 지금 안 밟았거나 덜 밟으셨기 때문에 기능이 작동을 지금 한 겁니다. 자동차가 상황을 판단하고 스스로 멈춘다는 것은 운전자에게 어떤 느낌일까? 어떤 면보다도 이제 우리가 그 사고라는 건 뭐 예측하는 게 아니고 불시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걸 방지해 준다는 거, 그게 좋았습니다. 자동차에게 앞으로 가는 기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정확하게 멈추는 제동 장치. 여러 가지 첨단 브레이크들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브레이크의 기본 원리에 대해 알아보자. 자동차의 브레이크는 달리고 있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운전자가 페달을 밟으면
그 힘이 중간 매체인 유압을 거쳐 바퀴의 제동력으로 변환되도록 돼 있다. 기본형 브레이크는 제동을 할 때 모든 바퀴에 같은 힘을 주어 차량을 멈추게 한다. 하지만 급제동을 할 경우 바퀴가 모두 잠기게 되어 방향 전환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것을 보완한 것이 바퀴를 단계적으로 잠갔다 풀었다 반복해 멈추게 하는 ABS 브레이크 시스템이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것이 바로 각 바퀴를 개별적으로 제동할 수 있게 한 ESC, 즉 자세 제어 장치다. 급제동을 하게 되면 각 차륜이 잠기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 경우에 그 차량 잠김을 방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차량 잠김이 발생이 되게 되면 그 운전자가 그 조향을 하더라도 조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동 거리가 오히려 길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때 ABS는 그 각 휠의 차륜의 잠김을 방지함으로 인해서 그 장애물을 회피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 조향이 가능하게 하고요. 제동 거리도 더 단축하는 그런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 브레이크와 ABS 브레이크가 어떤 차이를 보일까? 제동 실험을 해봤다. 급 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꺾어 방향 전환을 시도하는 상황이다. 먼저 일반 차량이다. 장애물을 발견하고 급 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의 방향을 바꾸었지만 바퀴가 잠겨 방향 전환이 불가능하다. 이번엔 ABS 장착 차량. 잠김 방지 시스템이 바퀴를 단계적으로 잡아줘 방향 전환이 가능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 ESC 같은 경우는 그 주행 중에 급격하게 차선 변경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선회에서 그 불안정하게 차량의 자세가 불안정한 상태로 빠지게 되면 그 차량의 자세를 잡아줘서 각 휠을 독립 제어를 해서 차량의 자세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차량 자세 제어 장치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주행 중 핸들을 좌우로 급격하게 바꾸는 상황을 실험해봤다. 먼저 일반 브레이크 장착 차량이다. 급격한 핸들 전환 때문에 오히려 차량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엔 자세 제어 장치 ESC 장착 차량의 경우다. 일반 차량과 비교해보면 차량의 방향이 급격하게 변하지만 차량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일반 차량보다 훨씬 안정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달리던 중 갑자기 앞차가 멈추거나 장애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 ESC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차량의 자세를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우측으로 핸들을 돌리면 ESC는 오른쪽 뒷바퀴 압력을 순간적으로 증가시켜 적절하게 선회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시 복귀할 때 오른쪽 앞바퀴의 제동 압력을 증가시켜 차량이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면은 특히 뭐 비 오는 길이라든지 꼭 비 오는 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급격한 차선 변경이 발생이 됐을 때, 그래서 옆 차선으로 급격하게 차선 변경을 한다든지 선회를 갖다가 급히 이제 선회를 할 때 이런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ESC는 안전띠 다음으로 효과적인 안전장치로 알려져 있다. 미장착 차량에 비해 교통사고율도 34%나 줄일 수 있어
2012년부터 만들어지는 모든 승용차에 장착되도록 법규가 마련됐다. 그렇다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한 자동차는 어떤 것일까? 이미 상용화된 기술로는 차량을 일정한 속도로 달리게 해주는 크루즈 컨트롤이 있었다. 최근엔 거기서 한 단계 나아가 운전자가 원하는 속도와 거리를 유지해주고 또 응급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멈추는 시스템인 차간거리 제어 장치가 개발됐다. 차간거리 제어 장치는 운전자가 이제 종방향으로 제어하는 거를 똑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 설정한 속도대로 정속 주행을 하고 전방에 저속 차량이 나타나게 되면 그 차에 맞춰서 차량 거리를 제어한다든지 그 차의 속도와 맞게 차속을 줄인다든지 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 차량이 없어지게 되면 다시 운전자 설정한 속도로 다시 환원을 하는. 그래서 종방향으로 운전자가 가감속 제어를 하는 것을 대신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운전자는 차량의 속도를 정하고 앞차와의 거리를 선택하게 된다. 차량에 부착된 센서와 레이더는 운전자가 정한 속도와 차간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만일 앞차와의 거리를 100m로 주고 자기 차량의 속도를 시속 50km로 세팅하게 되면 자동차가 스스로 감속과 가속을 하며 세팅한 거리와 속도를 유지하게 된다. 차간거리 제어 기능은 속도와 거리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운전자의 안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해진 속도나 거리에 관계없이 앞 차량이 멈추거나 장애물이 나타나면 자동으로 서게 된다. 차간거리는 여기에 마찬가지로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운전자가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차간거리를 길게 유지하시는 운전자는 3단계로 놓고 운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는 조금 바짝 붙여서 운전하는 분들은 차간거리를 1단계로 놓으면 차가 좀 바짝 붙어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장거리 주행이나 고속도로에서 특히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기능. 하지만 도로의 상황이 늘 일정할 수는 없다. 다른 차가 끼어들 수도 있고 앞에 있던 차가 차선을 바꾸거나 갑자기 멈출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차간거리 제어 기능은 어떻게 대처할까? 차가 끼어들게 되면 이 차에 맞춰서 다시 차간거리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차가 또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빠져나가면 처음에 원래 속도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또 그 앞에 차가 있는 경우는 또 그 앞차 속도에 맞춰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차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다시 저 앞차를 잡아가지고 저 앞차에 맞춰서 또 운행을 하게 됩니다. 만일 앞차와의 간격이 너무 좁혀지게 되면 안전을 위해 자동으로 멈추는 기능도 있다. 이게 지금 자동으로 멈춘 건가요? 어떻게 멈춘 건가요? 예, 자동으로 멈춘 겁니다. 지금 브레이크나 엑셀은 전혀 밟고 있지 않습니다. 차간거리 제어를 위해 스스로 멈춘 자동차. 순간 판단이나 반응이 늦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도 차량은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멈추게 된다. 첨단 기술일수록 자동차 스스로 판단하는 일이 많아지는데 이때 오차나 오작동을 줄이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실험하고 연구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저희들이 주로 이제 페일세이프 확인하는 시험에 이 시뮬레이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페일세이프라는 게 뭐냐면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성능 말고 예를 들어서 센서가 고장났다든지 차량에 어떤 데미지가 있어서 어디가 일부가 파손됐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도 저희 시스템이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도 시스템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실차 시험하기 전에 여기서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단계를 거쳐 실차에 적용하려면 실제 도로 주행 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테스트해봐야 한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사고의 위험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는 할 수 없는 과속이나 위험한 상황을 갖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사용한다. 그렇다면 차간거리 제어 기능을 일반 도로에서 사용해보면 어떨까? 실제 운전자가 작동법을 배우고 사용하며 느끼는 편리성을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서울의 도로로 나가봤다. 먼저 차량의 속도는 시속 80km로 했고 앞차와의 거리도 정했다. 운전자는 엑셀과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채 단지 핸들 조작으로만 운전을 하고 있다. 과연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까? 약 3초간의 간격이 멀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엑셀을 밟지 마십시오. 브레이크만 이제 발을 올려놓으시고 그냥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도로 상황에 맞춰 속도와 차간 거리를 조절해봤다. 자, 1차선이 지금 앞차선이 비었고요. 앞차 비어 있으니까. 예, 지금 그래서 운전자께서 그 세팅해 놓으신 최고 속도인 100km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작동해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네, 편하네요. 근데 이게 이제 자동이다 보니까 과연 이놈이 예, 제대로 작동이 되느냐가 이제 그게 의심스러우시고 이제 의심스럽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래서 자꾸 불안하고 그러니까 예. 일단은 페달에 자꾸 발이 올라가고. 예, 맞습니다. 네, 그렇네요. 예. 일단 저희가 뭐 테스트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무리하게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실제 이제 차들이 많이 없고 이제 장거리 갈 때는 아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경력 40년의 베테랑 운전자. 차간거리 제어 기능을 직접 사용해본 소감은 어떨까? 그 이제 차간 간격. 예를 들어 어느 그 속도를 유지했을 때 그 유지를 해준다는 거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안전하니까. 운전자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주차. 특히 초보 운전자나 여성 운전자들의 경우 주행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주차라 할 수 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한 도심에서는 적당한 주차 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주차 공간을 찾아 몇 바퀴째 돌고 있는 차량. 고민 끝에 운전자가 내린 결론은 갓길 주차다. 그렇다면 주차를 도와주는 첨단 기능은 어디까지 연구 개발됐을까? 이곳은 자동차 연구소의 주차장.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에는 뭔가 특별한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특별한지 자세히 살펴보자. 주차를 하는 운전자가 아무런 조작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자동 주차 차량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마치 그 주차를 할 때 주차 공간을 탐색하고 그 주차 공간에 차량을 집어넣기 위해서 조향을 제어를 하는데 그 기능을 시스템이 대신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차량에 장착된 초음파 센서를 이용을 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탐색을 하고요. 공간이 탐색되면 탐색된 공간으로 차량을 집어넣기 위한 경로를 그 시스템 내부에 있는 제어기가 계산을 하게 되고 계산된 경로로 차량이 제어되도록 이동하도록 제어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동차가 스스로 주차를 하는 것일까? 차량 내부에서 직접 그 방법을 보자.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하게 되면 운전자는 주차 버튼을 눌러 주차 장치를 작동시킨다. 그러면 차량은 초음파 센서를 통해 공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공간이 인식되면 그때부터 적절한 핸들 조작을 하며 자동차가 스스로 주차를 하게 된다. 자동 주차 기능은 직각 후진 주차는 물론 운전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렬 후진 주차까지 능숙하게 해낸다. 센서를 이용하기 때문에 훨씬 좁은 공간에서도 사람이 할 때보다 안전한 주차가 가능하다. 공간이 제대로 인식되면 그때부터 조향에 대한 것은 그 시스템이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고
운전자는 주변 상황을 보면서 차량을 가속하거나 감속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즉, 핸들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돌려주지만 브레이크라든가 엑셀은 사람이 직접 조작을 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핸들 조작은 자동차가, 가속과 감속은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는데 앞으로 완전 자동 주차가 될 수 있도록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양산되는 자동차에는 일렬 후진 주차만 적용된 상태다. 그렇다면 자동 주차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일반 차량의 주차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동 주차 시스템을 배워본 후 일반 차량의 주차 시간과 비교해봤다. 먼저 주차 실험에 참여할 여성 운전자가 자동 주차 장치의 도움 없이 주차를 시도해봤다. 일반적으로 일렬 주차는 직각 주차에 비해 주어진 공간이 작게 느껴진다. 앞뒤에 차가 있기 때문에 특히 각도를 계산하기가 어렵다. 각도나 주차를 시작할 곳을 잘 잡지 못하면 여러 번 들어갔다 나갔다를 반복해야 한다. 출발하신 다음에 이 파크 어시스트 버튼을 누르면 계기판에 빨간색 블락으로 자리가 표시가 됩니다. 차량도 표시가 될 것이고 가는 도중에 블락이 중간에 비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들어갈 자리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 후에 조금 더 천천히 전진을 하다 보면 R이라고 차량의 가운데 생깁니다. 그러면 리버스 기어로 바꾸라는 뜻이죠. 바꾸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할 일은 말씀드렸듯이 브레이크만 밟고 있으면 됩니다. 이번엔 실험자가 직접 자동 주차 기능을 사용해봤다. 조금 더 가시면 브레이크. 자, R이라고 뜨셨죠? 리버스에 놓으시고 손을 떼시고 완전히 떼면 아까 차가 엄청 빨리 가니까 속도가 너무 나지 않게 브레이크, 천천히 브레이크. 네, 왼쪽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 오른쪽 앞에 센서가 작동을 할 겁니다. 그 후에 이제 뒤에 있는 센서가 작동을 하겠죠? 브레이크를 밟으시고 조금만 더 스탑 하시고 드라이브에 놓으시고 손은 잡으시지 마시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세요. 완전히 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아직 소리가 안 났으니까 더 많이 가셔도 돼요. 조금 더. 네, 잘하셨습니다. 작동법을 익힌 후 자동 주차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봤다. 자동 주차 시스템을 사용한 차량은 좁은 공간에서도 주차에 필요한 길이와 조향을 계산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주차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초보자가 운전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 시스템이 굳이 필요 있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막상 운전을 해보고 나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많은 운전자들이 주차에 대해 불편을 겪었던 만큼 주차 지원 기술은 꾸준히 발전해왔다. 어떤 단계로 발전해온 것일까? 차량 후방에 초음파 센서를 장착한다거나 카메라를 장착해서 그 뒤쪽 장애물과의 거리라든가 후방의 상황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운전자가 그 정보를 가지고 주차를 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보조적인 수단의 장비들이 있었고요. 이제 계속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조향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MDPS라는 시스템이 나오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유압에 의해서 그 조향 시스템이 동작이 되었는데 이제는 전기나 모터에 의해서 제어되는 그런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에스파스 시스템도 자동 주차 시스템도 개발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자동차의 방향을 조절하는 장치가 바로 조향 장치인데 운전자가 핸들을 회전시키면 기어를 통해 회전 운동이 직선 운동으로 바뀌고 이를 통해 바퀴가 좌우로 움직이는 원리다. 최초의 조향 장치는 기기식이었으나 압력을 통해 좀 더 부드럽고
가볍게 핸들을 전환할 수 있는 유압식으로 발전했다. 이 구조는 유압식으로서 스티어링 기어 내부에 오일이 있습니다. 그 오일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운전자가 핸들을 돌릴 때 회전력을 가볍게 해주는 구조입니다. 유압식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것이 바로 전동식이다. 전동식 조향 장치는 전자식 장치이기 때문에 자동 주차, 충돌 방지, 차간 거리 제어,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것은 전동식 조향 장치가 사용된 시스템 중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으로 차선을 이탈하게 되면 조향 장치가 스스로 움직여 차선을 유지시키는 시스템이다. 차량 전면에 차선 인식을 위한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는 항상 주행 전방에 차선을 인식을 하게 되고, 만약에 그 주행 중인 차량이 차선을 벗어날, 그러니까 운전자의 차선 변경 의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선을 이탈할 우려가 발생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운전자에게 어떤 시각적, 어떤 청각적 경고를 먼저 내주고, 운전자가 그에 따른 어떤 그 차선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이 시스템이 조향을 살짝 제어해 줌으로써 차량을 차선 안쪽으로 유지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실제 도로에서는 어떻게 작동할까? 작동 속도가 50km 이상이기 때문에 50km 이상 가속을 한 후에 중앙선을 넘어가는 경우를 재현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넘어가는 상태고요. 조향일이 돌아와서 차선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러스터 좌우측에 왼쪽 차선을 지금 침범했는지 오른쪽 차선을 침범했는지 시각적으로도 표시를 하고, 그 좌우측 알람 소리를 통해서 청각적으로도 경고를 합니다. 차선 인식을 담당하는 것은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인데, 주행 전방에 차선을 인식하고 판독하여 차선 이탈의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초당 10장에서 20장 정도의 프레임을 갖는 어떤 그 영상을 계속 취득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지 프로세싱 방법에 의해서 차선만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추출하는 방법은 일단 그 저장된 영상을 바탕으로 그 차선이 있을 만한 위치, 그러니까 관심 영역을 일단 설정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컨트라스트를 봐서 명도 대비 같은 거를 분석을 해서 이게 도로인지 아니면 도로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패턴을 분석을 해서 차선만을 최종적으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차량이 차선 이탈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만일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이탈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번에 이제 중앙 차선이 아니고 일반 차선이라고 가정을 한 후에 일반 운전자가 방향 지시등을 켜고선 차선 변경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런 경고음도 없고 조향 제어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방향 지시등을 미리 켰기 때문에 차선을 이탈해도 아무런 경고도 조향 장치도 작동하지 않는다. 운전을 하다 보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이 운전에 방해를 주진 않을까? 예, 일단은 LKS가 먼저 작동을 하다가 운전자가 그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면 운전자의 의도대로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불은 계속 소리 나네요. 예, 그러니까 조향 휠에 힘만 안 들어오고요. 일단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운전자에게 지금 차선을 침범하고 있다는 걸 경고해주기 위해서 방향 지시 시각적이나 청각적 경고는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과 관련된 첨단 기술은 차선 이탈 시 경고음을 울리는 것까지 양산차에 적용되고 있다. 자동 조향 장치가 상용화되려면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왜 그런 것일까? 조향 장치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시켜서 차량을 안쪽으로 넣어준다든지 차선 안쪽으로 넣어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운전자가 손을 놓고 있더라도 스스로 주행하게 만드는 거는 아직까지는 현재 법규로 규제가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의 보조 장치로서 운전자가 벗어나려고 할 때 뭐 경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핸들을 좀 이탈하는 방향으로 핸들을 무겁게 만들어서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차선 안쪽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어떤 그런 기능까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야간에서의 차선 인식, 차간거리 유지 등 좀 더 안전한 운전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재의 법규보다는 한 발 앞선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일본의 한 자동차 회사에서 열린 2010 선진기술 설명회. 현재 장착됐거나 곧 장착될 첨단 기술에 대한 소개와 시연을 보기 위해 여러 나라 취재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첨단 기술은 안전과 편의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고 있다. 특히 일본과 유럽 등 많은 자동차 회사들은 자신들이 만든 자동차를 타고 교통사고나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발표회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움직이는 물체 감지 시스템을 만나보자. 最初はムービングオブジェクトディテクション、動いている物体の検出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が、今日産としましてこのアラウンドビューモニターという車の上から車の資料を眺めるようなシステムをすでに量産車に採用しまして非常に好評を博しておりますが、このシステムに対して画像処理機能を付け加えて車の周りの動いている物体を検出してドライバーに警告を出すというシステムになっております。 움직이는 물체 감지 시스템은 차량 여러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차량 외부를 부감 형태로 보이게 하는 어라운드 뷰 기술에 움직임을 감지하는 기술이 더해진 형태다. 즉,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앤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ご自宅とかとにかく駐車場とか例えばスーパーの駐車場とかですねいう時に周りに人がいっぱいいる可能性がありますよね。からご自宅なんかで小さいお子さんが親が気づかないのにいつの間にかいたとかですねいうところで引いてしまうっていうようなことが、非常に考えられるのでそういうところを防止するように考えています。 지금 소개되는 것은 차량 뒤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감지하여 사고를 막아주는 첨단 기술로 특히 주차장 등과 같은 곳에서 뒤로 나올 때 필요한 시스템이다. 차량 뒤쪽에서 나타난 자동차를 감지하고 자동차가 스스로 멈췄다. ミリ波のレーダーがついていて約20メーターぐらいのところからサイドから近づいてくる車を検出した場合はアングルはどうですか？アングルはですね、だいたい140度ぐらい。140。はい。警音は鳴るようになってますか？はい。警報とともにブレーキをかける。でこのブレーキをかける理由っていうのはもしブレーキをかけなかった場合っていうのは音だけ鳴った時っていうのは、人はちょっと何が起きたかわからない状態になる可能性があるので、ブレーキでこうずっと車が動くことによって後ろに危ないものがあるんだなっていうのでブレーキを踏むという運転操作を促進してます。こちらが自動内外切り替えのデモンストレーションになります。で従来ですと排気ガスをセンシングするセンサーが普通だったのですが、私どもは今回車外の匂いも検出してそれで自動的に内気に切り替えるっていうセンサーを開発いたしました。 만일 차량 내부에 오염물질이 흘러들어오면 자동으로 배기구를 열어 차량 내부를 환기시켜주는 시스템이다. 이것은 충돌 회피 지원 기술로 장애물을 만나면 적절한 순간에 엑셀에 반발력을 주고 경보를 울리는 기술이다. 이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동차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게 된다. 첨단 자동차 기술의 시대, 자동차 회사들은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을까? 問題は人間はもし機械がいいことやってくれるとだんだん怠けてきますから
やはり注意深く運転しなくなると、それを避けなければいけません。ですから我々が今開発しているスマート技術は、ドライバーは常に責任を持って運転すると。ですけれども、いざとなったら機械が介入してきて、結局ドライバーが、そうなってほしくないということを避けるようにですね、設計しておりますので、そこにはきちんと人間と機械の役割分担というのを相当厳密に考えて商品を投入すると、そういうことで動いております。 이곳은 서울대학교 차세대 자동차 연구소. 개발 중인 여러 가지 성능에 대한 테스트가 한창이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꿈꾸던 미래의 자동차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성능을 가진 자동차일까? 시연이 준비되자 운전자가 자동차에서 내렸다. 운전자 없이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 이것이 바로 사람 없이도 혼자 주차를 하는 무인 자율주차 시스템. 어떻게 이런 기능이 가능한 걸까? 자동으로 속도하고 엔진 브레이크 또 조향 장치 또 변속 장치 R하고 N, D로 하는 자동으로 제어하는 장치까지 개발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차량이 어떤 위치로 주차를 해야 되는지 위치 인포메이션만 주어지면은 자동으로 주행하면서 장애물도 이제 회피하고 어떻게 안전한 경로를 결정을 해서 원하는 위치까지 자동으로 위치가 제어되는 이와 같은 기술까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무인 자율주차가 가능하려면 GPS로부터 위성 신호를 받아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나면 자동차가 주차할 공간을 찾고 경로를 탐색하게 된다. 자동으로 기어를 변속하여 전진과 후진을 반복해 원하는 위치에 주차를 완료하게 된다. 무인 자율주차가 가능하려면 몇 가지 장비가 필요한데 먼저 위성으로부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도록 하는 GPS 장치, 차량 앞에 나타나는 장애물을 감지해 충돌을 방지하는 센서,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다. 일단 여기 보시는 장치가 자동 변속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파킹에서 드라이브 모드, 내추럴 모드, 그다음에 리어 모드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장치입니다. 자율주차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센서와 GPS의 도움을 받은 차량의 내부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일까? 자동주차의 단계를 살펴보자. 일단 운전자가 주차를 하기 위해서 버튼 한 번을 누릅니다. 그럼 이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차가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은 주차 공간으로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경로 제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향이 스스로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 단계는 후진으로 주차를 하기 위해서 브레이킹이 작동된 상태입니다. 예, 이제는 주차가 완료된 상태고요. 사람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 영화에서나 보던 자동차가 이제 우리 현실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그렇다면 무인 자동 주차를 위한 기술 개발은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된 것일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그 위치 정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가 원하는 위치를 안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운전자가 임의로 주차장 입구에서 내린 다음에 자동으로 스위치를 누르면은 그 다음에 자동으로 이제 위치를 찾아가는데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정확하게 이 차가 어느 위치로 가야 되는지 위치 인포메이션을 외부에서 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반적인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는 위치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위치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차량한테 제공을 해줄 건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필요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실제 주차장에서는 다른 차량이나 사람과 같은 장애물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른다. 장애물이나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는 특히 무인자동차 시스템에서 중요한 기능이다. 주차를 하러 가던 차량 앞에 장애물이 있다. 자동차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자. 장애물을 만나면 무인자동차는 자동으로 멈추고 장애물이 사라지면 다시 출발하게 된다. 이번엔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났을 때 센서를 통해 다른 차를 인식하고 사고나 충돌을 방지하는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번엔 무인차에 자율주행 실험을 해봤다.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 걸까? 이 차가 이제 무인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크게 3가지 액추에이터를 저희가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조향이고요. 이 조향은 밑에 보시면 이제 모터를 저희가 추가해서 외부에서 이제 모터가 보이지 않게 이제 핸들을 자동으로 조절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속은 그 운전자가 밟는 페달을 정기적으로 스위칭해서 이제 전압으로 저희가 차량을 가속시키고 있고, 브레이크는 이와 같이 보이는 이 와이어를 통해서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당겼다 풀었다 해서 차량의 제동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다 제어한다는 예, 구동, 제동, 그 조향 모두 다 자동으로 그렇게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9개의 센서가 부착돼 있어 장애물과 길의 위치를 파악해 자동으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상하던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가까운 미래의 자동차 세상은 어떤 것일까? 그래서 미래에는 이 현재는 자동차 중심으로 자동차가 주위 환경을 다 감지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또 앞으로는 이제 그런 도로라든지 다른 차량 간의 이게 통신 인포메이션을 주고받는 이와 같은 통신 기술을 통해서 앞에 저쪽에 지금 도로에서 이 차에다가 앞으로 신호등이 어떻게 될 거다 하는 인포메이션도 주게 되면은 앞으로 교차로에서는 또 신호등에 맞춰서 정지도 하고, 또 신호가 바뀌면은 또 자동으로 또 목적지까지 가고, 또 항상 주위에 자동차 스스로 또 위험성은 항상 장애물이라든지 또 뭐 보행자라든지 잠재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능하게 됩니다. 스스로 속도와 차간 거리를 조절하고 차선을 인식하며 주차까지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똑똑한 자동차 시대. 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는 스스로 응급 상황을 판단하여 운전자와 보행자, 그리고 자동차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보다 안전하고 보다 편리한 자동차 시대. 첨단 과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가는 만큼 자동차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이다.